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관이라는 말 알아요? 네. 역사 철학. 우리 옛날에 예이치카 역사란 무엇인가 우리 본 사람. 한겨울 생지 나름대로 공부 좀 했네. 학교 다닐 때. 이때부터 있잖아. 그러니까. 짬밥이. 전에 역사란 무엇인가. 우리 다른 분들도 역사란 무엇인가 봤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우리 학교 다닐 때. 자, 그러면은 한계란 동지가 봤다니까 우리 이양 동지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역사란 무엇인가. 과거 사실에 대한 기록과 평가에 있다. 사실 자체가 아니다. 사실을 알 수 없다. 여러 기록과 인적 학문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추정해낸다. 사람이 구전, 책, 분석, 그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가장 오래된 글이 아니라 그림이나 조각이다. 나중일기에서 보듯이 표현자의 선택과 주관적 평가가 반영돼 있다. 특히 취향력과 같이 구전은 첨삭이 일반적이며 성경처럼 구전을 문서화한 경우도 있다. 고고학은 인류가 지난 시대에 남긴 흔적을 찾아내고 역사와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것이다. 유적은 사실의 일부일 뿐이다. 밝혀지지 않은 문명이 더 많기 때문에 일종의 사실 일부의 기록이며 말없는 역사이다. 역사는 과거 사실 자체가 아니라 과거 사실에 대한 기록과 평가라는 거죠. 자, 유적은 뭐예요? 유적은 사실이에요? 아니면 기록이에요? 유적. 그렇지. 이게 달린 거야. 그죠? 유적은 그 자체가 사실의 일부야. 그 유적이 있었다면은 그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 유적이, 강동구에서 발견이 됐어. 그때부터, 이 온도를 사용했다. 그건 맞는 거야. 부정할 수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어떤 조선시대에 쓴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에, 조선시대의 책에, 어떤 사람이 내가 그 화약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지. 다만 그 사람이 그런 글을 썼다는 것만 사실이에요. 사실 자체가 이게 중요해요. 역사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그냥 한국이가 옛날에 나 특허 많이 냈어. 나 옛날에 특허 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 그게 역사야. 사실이 아니야. 그죠? 기록이지. 사실 자체가 아니야. 사실을 알 수 없어. 근데 한국의 사람 대응을 봤을 때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록과 접해서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수신의 난중일기가 발견되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수신이 내가 물러난 뒤에 원균이 거북선이고 뭐고 해가지고 했는데 제대로 주의를 못해서 왜군한테 많이 패하고 거북선도 많이 뺏겠다. 원균은 참 무능한 지휘가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 이수신의 평가죠. 그래서 이수신의 평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당시에 다른 기록이랑 조선실록 같은 거랑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이런 거.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조개를 많이 먹었다. 조개가 주식이었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실제로 바닷가에 보니까 조개 무덤이 발견이 돼. 조개 무덤이죠? 유적이지, 유적. 유적으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기록인데 가장 오래된 거는 그림이죠, 그림. 우리 여러분 이집트 상형물자 봤죠?
이 집 벽화, 그죠? 벽화가 그냥 그림이 아니래요. 역사를 해놓은 거래요. 어떤 위대한 왕이 죽은 무덤에 보면 그림이 되게 많아. 그 그림이 사실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그 위대한 왕이 평생 동안 해왔던 전쟁이나 선행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으로 한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역사는 이런 유적이나 그죠? 이런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주관적 평가가 돼 있죠. 춘향전의 끝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니면 살아요? 춘향이가 이몽룡이 와서 이몽룡이 구해져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근데 우리 어머님이 얘기하는 거에 의하면 우리 어머님 지금 93세인데 어렸을 때 춘향전 중에는 춘향이 옥에서 죽은 것도 있대요. 옥에서 이몽룡을 기다리다가 죽었대. 여러 버전이 있어. 춘향이 버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전은 춘향이 엄마가 월매가 기생인데 춘향이는 기생이 아니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거에는 춘향이도 기생이었다는 걸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첨삭, 그죠? 첨삭이 있을 수 있다. 그거 구전, 말로 내려오는 거를 문서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이 사실일 수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검증이 필요해. 그래서 고고학은 뭐예요? 인류가 남긴 흔적이죠. 유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고고학, 그 다음에 지질학도 있지, 지질학. 지질학은 뭐냐면은 땅의 토양이 세대별에 따라, 그죠? 세대별에 따라 토양이 다르다는 거라서 땅을 수직으로 팔면은 몇천 년 단위로 땅의 그 토양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그걸 가지고 시대를 추측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토기가 발굴됐는데 토기가 발굴된 지역의 땅의 성분을 조사를 해. 그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토양의 성분을 조사해. 근데 그걸로 통해서 이 토기는 언제 땅에 파묻힌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지질학이에요. 자, 또 이거 한 개만 더 보세요. 인류학은 인간 진화와 같이 생물학적 개인을 다루거나 집단으로서 사회와 문화를 다룬다. 과거의 역사와 시시각을 흔적을 분석하는 역사적 방법과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시물을 장기간 연구하는 문화인류학적 방법입니다. 지질학은 지구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의 형성 과정과 생물적 화석을 통해 과거 사실을 추정한다. 퇴적층의 시간대를 측정해 관련 유적이나 화석의 연대를 추정한다. 인류학과라는 게 되게 재밌는 과가 있더라고요. 인류학에 원시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원시시대 때 결혼제도가 어떻게 됐냐 알기 위해서 오늘날 아프리카나 이런 오지에 가면은 원시 부족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있대요. 그 부족에 가가지고 심하면은 막 몇십 년을 사는 사람도 있어. 몇십 동안 그 부족이랑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그 부족을 연구하면서 원시 부족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살았을 거다. 이런 식의 추론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인류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방사성 산소연대 측정법과 같은 물리학도 사용된다. 외부와 독립된 상태에 있었던 물물 속의 유기물이 포함하고 있는 탄소 14의 감소량을 측정하고 이를 반감기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정과 시간 추정이 가능이 된다. 탄소 14의 반감기는 약 5,730년이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한다. 살아있는 나무의 나이테는 1년마다 생기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연도를 반영한다.
따라서 나무의 나이테에 함유된 탄소 14의 양과 유적의 탄소 14의 양을 비교하면 유적의 연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처럼 과거 사실에 대한 추적은 개별 학문과 종합학문의 상호작용이며 가설과 특징의 상호작용이다. 탄소연대 측정법. 탄소 성분 중에 탄소 14 이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어떤 완전한 상태에서 100의 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5730년이 지나면 100이 50으로 줄어든대요. 그죠? 그래서 5730년이죠. 그래서 외부와 격리된 유기물 속의 탄소는 이렇게 5730년마다 반씩 줄어든다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유물 속에, 그죠? 외부와 격리된 어떤 유물 속에 탄소 14의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탄소 14의 양이 원래 100이어야 되는데 50이 되면은 5730년이 된 거죠. 이렇게 된다. 근데 이 5730년은 너무 주기가 크니까 그거를 주기를 짧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탄소를 측정했더니 100이어야 되는데 90이 남았어. 10이 감소했어. 10이 감소했단 말이야. 10이. 그러면 탄소의 양이 90인 경우를 찾아가지고 연도를 비교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의 나이테, 그죠? 나무의 나이테에 들어있는 그 탄소의 양을 조사하는 거, 90인 거예요. 나이테는 1년마다 생겨서 비교도 정확하다 그랬죠? 그래서 탄소 14가 있는 나무의 나이테의 연도는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나이테, 나무가 500년 된지 이런 거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무의 나이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무의 나이가, 알 수 있는데 그 나무 중에 1000년 된 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 예를 들어서 1000년 된 나무에 들어있는 탄소의 양이 90이란 말이야. 근데 어떤 유적에 있는 탄소의 양도 90이야. 그러면 이 유적이 1000년 될 수 있다, 1000년이 됐다,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유적의 연도를 추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이런, 다른 학문가의 상호작용이다. 한민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솔직히 말해봐. 이게 논리훈련이거든, 일종의. 이 탄소의 그 원자량이 5730만 년마다 반으로 감소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원래 100이 있던 게 50이 되면 5730년이 지난 거지, 그지? 근데 50으로 줄어들면 5730, 25로 줄어들면 얼마야? 약, 이게 6000년이라고 하자. 이거 편하게 생각하자. 우리 6000년으로 고치자. 6000년. 자, 원래 탄소는 100이어야 되는데, 원래 탄소의 양이, 100인데, 지금 어떤 유적 안에 조사해보니까 탄소량이 얼마냐면, 85라고 하자. 그죠? 그럼 얼마가 줄어들었어? 얼마가 줄어들었어, 탄소량이? 응? 그렇지. 15가 줄었지. 15가 감소됐지. 그지? 15가 감소됐어. 아까 말한 것처럼 6000에서 반이 되면, 자, 50 감소일 때, 반감기가 6000이니까. 그죠? 6000년이니까, 이거 15면은 이거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80, 85, 15, 50. 반으로 하자. 25. 그죠? 75로 하자. 어? 이렇게 계산을 이러면 편하죠? 75야. 그래서 25가 감소됐어. 25가 감소됐으니까 몇 년 지난 거야? 응? 50 감소할 때 6천년이니까 25 감소했으니까 몇 년 지난 거냐고. 응? 50으로, 100에서 50 감소할 때, 그지? 50 감소할 때 6천년이니까 50의 반, 25 감소했으니까 몇 년 지난 거야? 9천년. 3천년이지. 50 감소할 때 6천년이니까 25만 반만 감소했잖아. 이 3천년이라는 거. 무슨 말 알겠죠? 네. 이렇게 조사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거 반으로 해보자. 그래서 또 25의 반이, 조사해보니까 12.5니까, 87.5라고 그래. 87.5가 남아서 12.5가 감소했어. 그러면은 25의 반이니까 1500년이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반대해보자. 그 12.5의 반이니까 6.25겠네. 6.25가 감소했어. 그죠? 산소량이. 그러면은 몇 년 지난 거야? 이거의 반이니까? 750년. 그렇지, 750년. 이렇게 계산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 750년이 확실한지 아닌지 이거를 검증하는 거야. 검증할 때는 어때? 나무의 나이테랑 비교한다는 거야. 나무의 나이테 안에 있는, 그 탄소, 그죠? 탄소와 비교한다는 거. 그러면 검증이 되죠? 그잖아. 750년은 나무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만약에 6.25가 아니라 또 저거의 반이면은, 3.125가 되겠지. 3.125면은 또 이거 반이니까 또 몇 년이야? 750년의 반이니까 75의 반이니까 뭐냐? 370, 그지? 375잖아. 그지? 375년. 이거 375년 된 나무는 있잖아. 그죠? 375년 있잖아. 그러면 이게 나무의 나이테랑 비교해가지고, 연도가 맞다는 걸 검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지. 저거야. 뭐야. 우리 저 머리 훈련하는 거야. 그 역사라는 이런 거. 그럼 역사를 왜 알아야 되냐?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일어난 모든 사실을 알 수 없는 특정한 사실관계를 알려고 하는 역사가는 자기가 선택한 기록된 특정한 역사를 대조하여 그 사실성을 밝히고 그들 사이의 역사적 연관성을 밝히고자 합니다. 역사가가 아닌 일반인은 왜 역사를 알아야 하나? 자신의 뿌리를 찾아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풀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선 나의 선조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알아야 합니다. 일어난 사실. 원래 하필 어제 24시간. 일어난 사실. 그죠? 어제 24시간 동안, 서울에서 일어난 사실. 이걸 전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나서 어제 일어난 사실을 알 수 없다. 그죠? 이거 기록할 수 있을까? 알 수 없으니 기록할 수 없다. 그죠? 어떤 영화가가 있어, 영화가. 영화 감독이야. 영화 감독. 이 사람은 뭐냐면, 나는 사실주의야. 사실주의자.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겠어.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겠다.
그럼 이 사람이, 그러면 영화를 해야 되니까, 그럼 어제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일어난 모든 사실을 기록할 수 있을까? 없다. 그럼 이렇게 기록을 하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지. 응? 그래서 뭐, 1시간 동안, 어제, 그죠? 3시부터 4시까지. 조언을 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함계남이 한 일을 기록하겠다. 그러면 함계남을 쫓아다니면 되겠죠? 그죠? 함계남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 쫓아다녀. 근데 그것도 아마 다 기록 못하고 카메라 한 대 가지고는, 그죠? 함계남은 여기저기 다 보는데, 기록할 수 없죠.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서 계속 조건을 줘주는 거지. 이러면 될 것 같아. 아마 가둬놓은 깜빵에다가, 그죠? 깜빵에 가두고 1시간은 기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뭐 1시간 동안 뭔가 하겠지. 하기는 1시간 동안 기록.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일어난 사실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과거에 일어나는 걸 다 알겠다고 하는 거는 허망한 꿈이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럼 우리는 특정한 사실을 알고 싶어 하는 거야. 이순신이 과연 원균보다 뛰어난 이 장군이었나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특정한 사실을 다른 거와 같이 비교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일반인은 왜 알아야 되냐, 그래서 그러지. 엄마가 그러잖아, 어릴 때. 야, 너 주워 왔어. 그런 말 안 들었나? 우리는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듣고 자랐는데. 들었어? 안 들었어. 그래? 귀하게 자랐네. 한국 얘기 들었어? 저도 안 들었어요. 그럼 나만 이상하게 자랐구나. 여기는 장손의 장남인데. 나는, 그렇지. 그러면 안 들었구나. 나는 하도 말썽을 피워가지고 다리 밑에 주웠다는 그런 말 많이 들었어. 그래서 진짜 확인해보는 거야. 내가 다리 밑에 정말 주워왔는지. 그죠? 마을에 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요. 네, 그런 거를 할 가치도 없으니까 그런 말도 안 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를 찾아내는 거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이걸 보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상황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알아서 오늘날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사적 인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선조들이 특정 상황에서 어떤 판단과 대응을 했는지를 파악해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실마리를 얻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역사를 공부할 때는 어떤 사실이 언제 일어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일어났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삼국시대, 그죠? 삼국시대에 신라가 어떻게 통일했나. 그죠?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구나. 신라가 통일한 방법은 작은 나라지만, 그죠? 당나라를 끌어들여 통일한 거죠? 당나라를 끌어들였다. 그러면 남한도 미국을 끌어들여 통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죠? 미국의 힘을 발휘해서 통일해야 된다. 근데 당나라를 끌어들였는데 어때요? 당나라가 청천강 이북을 먹어버렸죠? 통일했는데, 청천강 이북 고구려를 정복해버렸어. 그럼 우리도 미국을 끌어서 통일한다. 미국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겠죠? 미국이 대가를 요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는 우리 현실에 어떤 비슷한 유사한 사항에 대처하게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손자병법, 병법, 전쟁사를 공부하는 건 당연히
거기서 전략을 구하고 오늘날 전쟁에 사용하려는 거죠. 전쟁에서 사용.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전쟁사를 공부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봅시다. 사실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지만 선조들의 문제해결 접근 방식은 오늘날 문제해결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운용되고 체득됩니다. 따라서 실천적인 역사 공부는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 방법을 이해하고 상상과 실천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시행사고를 통해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하지만 과거 역사적 난제에 대한 선조의 대응과 나의 가설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현실에 희생 없이 실천 운영을 할 수 있다. 평생 한 번도 만나기 힘든 영웅과 용기를 겨루거나 천재들과 지혜를 내어 소중한 경험으로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삼국지 다 봤을 거야. 삼고초려. 유비가 그죠? 형제들을 데리고 제갈이죠? 제갈공명을 찾아서 그죠? 군사작전, 군사작전의 책임자를 맡아달라는 거 아니야? 책임자. 그죠? 제갈공명이 뭐 장군이에요? 아니죠? 그럼 제갈공명이 뭐 경험이 많은 나이 먹은 노인네예요? 아니죠. 젊은 사람이죠. 이건 젊고 산속에 전쟁한 사람은 아니야. 산속에 있는 학자야. 근데 전쟁을 많이 한 유비와 관우, 장비가 전쟁을 한 번도 안 한 제갈공명한테 가서 우리 군사작전의 책임자, 군 전략자가 돼주세요 하고 부탁을 한다는 거야. 왜? 제갈공명은 현실에서 전쟁을 겪지 않았지만 어때? 과거에 수많은 전쟁사를 다 공부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전쟁을 겪은 거야. 여러분 저기 구글에 가면은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요? 구글에 자 검색 중에 학술 검색이 있어. 구글 학술 검색. 이 말이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 지금도 인지 모르겠다. 여기 뭐라고 써있어?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 아이작 뉴턴. 역사는 바로 이거야. 그죠? 내가 검색을 해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보는 거야. 나폴레옹이 어떻게 전쟁에서 싸웠는지. 그지? 나폴레옹의 지혜를 가져오는 거죠? 이거야. 그래서 역사는 바로 이거거든. 이 거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현명한 사람, 이걸 보고 우리가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했잖아. 노동조합이. 그죠? 노동조합이 투쟁과 협상을 하지만 점차 협상에 매몰된다. 이거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운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노동자연대 같은 이런 데는 뭐라고 하냐면은 노조의 관료가 노동자를 위해 싸울 때는 그들과 함께하고, 그죠? 함께하고, 관료가 노동자의 뒤로 숨을 때는 관료죠? 관료의 등을 예를 들어서 밀어야 된다. 등을 밀어야 된다. 역사적 사실로서 노조의 상근자로 일한 적이
6개월 있나? 민주노총에서? 그밖에 없어. 그렇지만 그전에도 알아. 노조는 혁명기구가 아니라는 거. 그죠? 이런 역사를, 노동조합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전쟁할 때는 어때? 이 바람이죠? 바람을 이용해서 뭐래? 불을 지르거나 불. 그죠? 불을 질러. 평야에서 그죠? 불을 질러. 그리고 햇빛을 이용해서 거울로 이용하죠? 거울로 이용해서 성경책에 나오는 얘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라. 그래서 젊은 사람이라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이 나이 먹은 사람처럼 경험이 많은 사람처럼 지식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는 그런 이유다는 거예요.